긴장성 두통입니다. 자, 이거는 긴장성 두통, 그 다음에 편두통, 군집성, 진납성 두통인데요. 이 세 가지 차이점들을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긴장성 두통입니다. 자, 긴장성 두통도 그렇고요. 편두통도 그렇고 아동에게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두통의 가장 흔한 형태, 긴장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불안이라든가 우울 같은 스트레스, 긴장이 교감신경계에 반응한다.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두부, 경부 근육의 수축, 긴장 경련으로 인해서 혈관이 눌려요. 허혈이 생기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긴장, 스트레스가 주어지기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발생한다기보다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계속 오는 거죠. 두통으로. 그래서 신체 활동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진통제에도 긴장성 두통은 잘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전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긴장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긴다라는 거죠. 교감신경계 활성화돼서 혈관을 압박하면서 허혈이 생기면서 두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원인은 바로 아시겠죠? 긴장 상태,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눌리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 쓰시게 되면 밝은 불빛에도 여러분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밝은 불빛이라든가 소음 이런 멘트도 하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춘기 동안에 흔하게 발생하죠. 우리 사춘기 때는 긴장, 불안, 스트레스 굉장히 많죠. 그래서 흔하게 발생하는 게 긴장성 두통이고요. 특히 또 어떤 연령에서도 발생 가능하지만 사춘기에는 더 흔하게 발생하고요. 자, 가족력이 없다라는 거 별표하세요. 자, 처음에는 전두, 축두, 후두, 목덜미에서 시작해서 긴장성 두통은 머리 전체가 아파오는 건데요. 자, 증상에서요. 특히 지금 가족력이 없다 아까 별표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정구 증상이 없다 별표하시고요. 양측성, 그 다음에 비주기적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증의 양상이 띵하고 무겁고 끈으로 조인다든가 누르는다는 통증 이런 형태 기억하시고요. 저녁에 강하고 지속적인 통증이요. 아침보다는 저녁에 더 심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에게는 이런 긴장성 두통이 일상생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서 마지막 줄 신체 활동에 의해서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게 되죠. 드물게 오심, 현기증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력이 없다, 정구 증상이 없다, 양층성, 비주기적이다, 띵하고 무겁다, 뭔가 조인 듯한 느낌, 저녁에 더 심해지고 지속적이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편두통을 볼게요. 편두통도 별표 많이 하시는데, 자, 뇌혈관 경련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편두통이 뭐였었죠? 우리 혈관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심한 두통이에요. 발작적이다 동그라미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고요. 양측성이 아니라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한쪽에 치우친 편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심한 두통 아까 동그라미 하셨죠. 그래서 중증도 이상의 박동성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박동성 통증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역, 구토, 빛이나 소리 공포증을 동반하는 두통입니다. 원인을 보시면 자, 뇌혈관이 좁아졌다가 확장되었다면서 주변 조직을 눌러요. 그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데요. 정서적 긴장이 아까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의 과다 흥분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뭐냐면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는 거죠. 노르에피네프린은 뭐예요? 혈관을 수축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도 혈관 수축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뇌혈관이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허혈 증상 등의 전조 증상 동그라미. 우리가 긴장성 두통은 전조 증상이 없었다 그랬죠. 근데 편두통은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전조 증상 동그라미. 그래서 신경혈관성 염증이나 혈관 확장으로 박동성 두통이 나타난다. 그래서 박동성 두통 동그라미. 자,
신경혈관성 염증이라든가, 자, 보시면, 염증, 신경혈관성 염증, 그래서 박동성 두통,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고요. 자, 초콜릿, 치즈, 티라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요. 자, 티라민이 아까 그랬었죠. 발효 음식 같은 거. 이런 것을, 발효 음식은 내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내 물질이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혈관 내 물질이 밖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감염이 동반이 되면서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라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시죠. 정서적 긴장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의에서도 빛이나 소리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서 더 활성화가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티라민이 들어가 있는 음식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생 연령도요. 특히 세 번째 땐 꼭 기억하세요. 가족력이 여기는 있어요. 우리 긴장성 두통은 가족력이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편두통은 가족력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 비율도요. 편측성이라는 거 꼭 기억, 한쪽에만 나타나는 거. 증상에도 전조 증상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빛이 반짝반짝거나 암점이 생겨요. 그래서 시력이 흐려지면서 자, 이중으로 뭔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전조 증상입니다. 암점 증상. 보시면 되겠고요. 전조 증상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발생해요. 긴장성 두통은 저녁에 더 심하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아침에 더 심하고요. 잠자면 호전이 돼요. 그러다가 점점점 진행되면 통증이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또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박동성 통증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욱신욱신, 찌끈찌끈, 쉽게 말하면 심장이 고동치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체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시작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심할 때는 구토도 동반이 되죠. 빛이나 소리에 공포감을 보인다. 광선공포증이죠. 그 다음에 가벼운 두통에서 아주 심해서 편두통이 너무 심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하루에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두통의 대표적인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족력 있다, 여성이다. 그 다음에 한쪽에만 나타나는 편측성, 박동성 두통이다. 그 다음에 전조 증상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타나면서 두통이 점점점 심해진다. 뭐 그런 멘트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군집성, 진납성 두통입니다. 이거는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요. 여기도 일측성이고요. 주기적이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에 의해서 유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신경 물질인 히스타민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또 하나 써놓으세요. 자, 특히 우리 3차 신경이요. 그러면 내 신경에서 몇 신경이죠? 5신경이죠. 자, 3차 신경의 활성화에 의해서 이 군집성, 진납성 두통들이 나타납니다. 3차 신경은 주로 얼굴에 관련돼 있어. 얼굴의 감각, 지각과 관련되어 있는 게 3차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뇌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혈관 확장이 되면 삼차 신경을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얼굴, 감각, 지각을 압박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두통을 동반한다라는 것이 진납성, 군집성 두통입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심한 통증이고요. 자, 발생 연령에서 여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력은 없고요. 여기는 남자에게서 호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안면신경과 관련된 3차 신경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발생 부위가 주로 안화 부위, 축두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눈 주변에서부터 통증이 시작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화부, 축두부에서 시작해서 머리와 목으로 방사되는 통증입니다. 자, 증상도 보시면은요. 자, 심한 두통이에요. 그 다음에 눈 쪽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경막 출혈이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눈물, 코막힘, 콧물, 땀 조금 틀리죠.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이 보면 뭐 스트레스, 밝음, 불빛, 소음은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특히 편두통 같은 데는 티라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군집성 진납성 두통에는 알코올이죠. 과도한 음주가 들어가는 거죠. 원인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공통적이죠. 그 다음에 전구 증상 없다고요. 별표하시고 야간에 발생한다고요. 야간 동그라미. 발작이 짧은데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군집성, 진납성 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병원 방문이 필요한 두통을 보면 여러분들 그림을 보셔도 금방 아시겠지만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의식을 잃을 정도의 두통은 빨리 가셔야 되죠. 만성 두통인데도 과거의 패턴하고 너무 틀린 거야. 통증이 심하고 발작이면서 구토가 막 일어나고요. 구토를 동반하거나 머리를 움직일 때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이게 더 심해지는, 구토가 너무 심해지는 거, 시력이 나빠지고 체중이 줄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거, 심한 고열, 경련이 수반되는 경우, 칼로 베이거나 감전된 듯한 짜릿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일에서 수주간 악화되는 두통, 신경학적 검사 이상을 동반하면 빨리 병원 가야 되죠. 또 수면을 방해, 잠이 깨운 후 즉시 발생한 두통,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50세 이후에 시작된 두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